자, 지상권은요, 법정지상권 빼놓으면 뭐 굉장히 평범하고 그냥 법조원 정도 수준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 그래도 지상권 효력 파트예요. 교재 230페이지 2번에 지상권의 효력. 자, 여기도 볼 거예요. 첫째, 지상권자는 당연히 1번 지문이에요. 토지에 사용권이 있다. 당연히 사용수할 권리가 있는데 빈출 지문 봐보세요. 지상권은 물권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 양도하여 토지 양수인이 토지 인도를 청구해도 지상권자 이를 거절하면서 또 양수인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이 바로 물권이죠. 나 설정해 준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 바뀌든 말든 경락자 나타나든 말든 누구한테건 이상 모든 사람한테 내 존속기간 동안은 다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물권이다. 토지 임대차는요,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토지 임대인이 소유자 바뀌어버리면 새로운 신도자에게는 원칙은요, 대항할 수 없다. 그건 채권. 이건 물권.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2번에 지상권은 지료를 정했더라. 지료는 지상권 2번에 지료는 요소예요? 요소가 아니에요. 요소가 아니에요. 지료는 정하면 내는 거고 정하지 않으면 유상이든 무상 관계없.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꼭 있어야 되는 거 아니다. 지상권에 있어서는. 하지만 같은 토지 임대차에서 땅을 빌리되 지상권은 물건을 빌리는 거고 토지 임대차는 채권을 빌리는 거야. 토지 임대차에서는 반대 뭐가 있어야 돼요? 지료, 차임이 있어야 돼요. 차임이 없는 임대차는 있을 수 없어. 그럼 다 말을 바꿔봅시다.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나 토지 임대차는 지료가 요소이다. 꼭 차임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정했더라도 올려달라, 내려달라 요구할 수 있는데 지료 증감 청구권은 지상은 30년 가면서 올려달라, 깎아달라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는, 한번 올릴 때 2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증액 제한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보세요. 20분의 1 초과할 수 없다. 5% 증액 제한. 이 증감 청구권이요, 올려달라, 깎아달라. 증감 청구권은 어디 있나요? 다 있어. 지상권의 지료 증감, 전세권의 전세금 증감, 이건 물권이고, 임대차, 토지 임대차, 일반 건물 임대차 차임 증감,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의 보증 차임 증감. 남의 부동산 빌렸을 때는 물건을 빌리건 채권을 빌리건 민사특별법을 통해 빌리건 다 증감 청구권이 다 있어. 어디에 다 있어. 다 있는데 이 증감 청구권이 없는 곳은요, 지역권에는 없어요. 여기 빼놓고는 다 있어. 지역권 제약권은 올려달라? 그거 다 있다. 있는데 다 올리더라도 1년에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다. 1년에 1회 이상 증가할 수 없고 올릴 때 초과할 수 없다는 증액제한은 딱 세 군데밖에 없어요. 어디 있나요? 전세 등기난 전세권의 전세금은 5% 증액제한. 주거용 건물의 주택임대차는 1년에 5%. 상가법을 적용받는 소액상인들한테는 상가보호법을 적용받는, 이 보호법을 적용받는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상인들한테는 1년에 몇 % 못 올린다? 5% 증액제한. 이 세 군데 빼놓고는 얼마 증액제한 없어요. 지상권은 1년에 얼마를 올리지 못한다면 없어요. 응? 주택도 아니요, 상가도 아니 일반 토지 임대차, 또 창고, 공장 이런 임대차에서는 1년에 얼마에서 올리지 못한 바가 없어요. 증액제한 딱 세 군데 빼놓고 나머지는 증액제한이 없다는 거. 없어 여기요. 근데 이따 대답했어요. 지금 어떤 분 한 분 말씀 안 드릴게 내가. 그래요. 자, 넘기시면 지상권에서 4번 얘기 봐보세요. 지상물 매청구권. 지상권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언젠가 지상권이 끝났을 때 당이 토지는 지상물 매수해달라. 응? 나 철거 수고 안 한다. 이 매청권 형성권, 청구권. 형성권 행사하면 반드시 매수에 응해줘야 한다. 응해줘야 한다. 형성권이 반드시 응해줘야 되는데 지상권의 지상매청권은 누구한테 있는 권리예요? 누구한테 있는 권리야? 지상매청권. 야, 철거 수거 뜯지 말아라. 내가 매수할게. 그럼 반드시 매수에 응해줘야 돼. 누구한테 있는 권리예요? 쌍방한테 있는 권리야. 쌍방 모두 인정돼요. 땅을 빌려준 지상권 설정자도 지상권자한테
야, 그 내 토지에 있는 지상물, 수목, 뽑아버리면 뭐하고, 건물 철거하면 뭐하냐. 내가 매수할게. 라고 매수 선고하면 지상권자는 정당 이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왜 지상권자 설정자한테 당토지에 지상물, 나 철거 수거 안 합니다. 매수해주세요. 시가로 매수해주세요. 행사할 수 있어. 근데 얘가 행사하려면요. 지상권자 얘한테 행사하려면은 제한이 있어요. 일단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했을 때, 30년이 만료했을 때 지상물이 현존한다면 다시 한번 지상권자는 설정자에게 다시 한번 갱신을 청구하고 이 갱신에 응해주지 않았을 때 이때 지상물 매청권 들어간다. 둘 다 있지만 설정자는 지상권자한테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지상 설정자한테 이 경우만 행사할 수 있고. 그렇죠. 어쨌든 누구한테 있는 권리예요? 쌍방한테 있는 권리예요. 쌍방한테. 쌍방. 전세권에서도 부서 매청권이 있어. 건물 전세 부서 매청권. 자, 건물 전세권에서 부서 매청권 누구한테 있는 권리예요? 쌍방한테 있는 권리야. 전세 설정자도 전세권자한테, 전세권자도 설정자, 쌍방 모두 인정해. 근데 이게 이제 임대차 넘으면 토지 임대차의 전매청권, 건물 임대차의 부도 매청권은 오로지 임차인의 권리야. 임대는 권리가 없어요. 쌍방한테 있는 권리가 아니야. 임대차에서 오로지 누구의 권리? 임차인의 권리. 물권에서는 누구의 권리? 물권에서는 쌍방한테 인정되는 권리. 달라요? 달라. 그거 하나만 주의하면 돼요. 오케이. 5번 볼까요? 처분권. 자, 지상권에 하는 법조문이 혹시 몇 조부터 몇 조까지가 지상권의 법조문이죠? 기대할 걸 기대하라 인간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니? 그렇죠? 그래도 기대해봤어 한번. 279조부터 290조까지 12개 법조문이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이에요. 이 12개 법조문이. 근데 지상권에 관한 법조문은 모두 편면적 강행 규정이다. 따라서 이 법을 어겨서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은 무효. 기억나시나요? 근데 지상권에서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게 있어. 그러니까 편면적 강행이 아니라는 것은 특약으로 배제가 가능하다. 지상권에서. 또 이것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하다. 그러면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닌 게 하나 있다는 거네? 다른 다 편면적 강행 규정인데 뭐가요? 이 하나는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야. 지상권자한테 불리한 특약도 유효해 이건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유입비 상한 청구권. 유입비상한청권이요. 자, 지상권자는 설정자에게 30년 기간이 끝날 무렵에 지상권자 설정자 필요비 상한청권이 있어 없어요? 필요비는 없잖아요. 물권에서는 전세권, 지상권에서는 수리 유지 관리 누가 한다? 스스로 하는 거야, 스스로. 설정자들이 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물권에서는 전세권, 지상권자는 필요비 상한청은 없지만 유입비 상한청권만 있어. 이것도 유입비 상한청권도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이것만은 편면적 강행 규정이 아니야. 나머지는 다 편면적 강행 규정. 불리한 특약 모두 무효이다. 따라서 그 밑에 뭐예요? 지상권 양도임대 특약은 다 뭐다? 무효이다. 지상 양도임대 특약이 있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특약으로 양도를 배제할 수 없다. 편면적 강행 규정. 뭐 하나만 임의 규정이라고요? 유입비 상한 청구권. 하나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요.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 나머지 꼭 이렇게 나오죠. 다만 아무것도 아니지만 항상 용어를 쓸 때 조심하셔야 되잖아. 자, 같은 물건이지만 지상권 양도 금지 특약은 이 지상 절대 양도하지 않기로 하자. 이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무효인 특약. 이런 특약이 있어도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전세권에서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은 절대 전세권은 남한테 양도하거나 전전해놓거나 임대할 수 없기로 하자. 양도 특약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근데 물건이 다르잖아요. 이 특약은 유효. 위에 있는 특약은 무효. 조심하셔야죠. 그런 얘기들. 자, 뭐 거기 밑에 지상권자 의무 봤어. 치료 얘기 볼까요? 치료.
그 지료 체크하셔야죠. 어렵고 없잖아.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할 걸 내가 해주는 거야, 같이. 뭐 어려운 뭐 있나? 지상권의 지료. 첫째, 지료는 지상권에. 이 지료가 지상권의 요소다, 요소가 아니다. 유상무상은 관계없다. 정하면 내는 거고, 정하지 않으면 무상이어도 좋다. 정했어요. 그래, 30년 건축을 보유해 30년 빌려주는데 지료는 1년에 1,000원 내기로 하자. 지료를 정했는데 이것이 정했더라도 등급이 기재가 안 됐어. 지상권 설정 등기, 목적 건축물을 보유해서 기간은 2052년까지 지상권자는 A가 등기냈는데 지료는 얼마다를 등기에 기재하지 않았어. 지료를 정했더라도 등기 나지 않았다면 설정자, 땅 주인은 지상권자한테 지료, 증액, 올려달라. 증액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없다. 행사할 수 없고, 지료를 정했더라도 등기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 지료를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도 못한다. 그럼 지료가 정했더라도 등기 나야지만이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는 거야. 어떠면 세 번째, 지료 정했는데 지료 체납이 얼마라면 1년이에요? 2년이에요? 2기 아닐까? 혹시 2기? 2년. 왜 욕하고 그래요? 왜 욕하고 싶습니까? 왜 욕하십니까? 갑자기 2년 전년 이렇게 갑자기 2년. 임대차는 토지 임대차에서는 반대 차임이 있어야 되는데 지료 체납이 얼마라면 2년이 아니라 2기. 이건 다른 거예요. 월마다 내기라면 2달치, 분기마다 내기면 2분기, 연마다 내면 2년. 이건 2기 때문에 이건 2기. 소멸사는 여기 2년. 이때 2년은 연소일표가 있다. 연소일표도 없다. 연속이 아니어도 괜찮다. 하지만 지료 체납이 전후에 걸쳐서 체납일 때는 전소유자한테 1년, 현소유자한테 1년. 전후에 걸쳐 체납일 때는 현소유자는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지료 얘기만 별표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료 얘기가 잘 나와요. 법정상 안 나면 맨날 지료 얘기예요. 별표 2개. 소름 없지 알면 되죠. 뭐 이렇게요. 여기 오른쪽 페이지까지. 그 다음에 지상 소멸. 언제 소멸해야지. 뭐 계약이 만료돼 소멸하고 혼동이 생겨도 소멸하고 막 여러 가지 소멸하는데 그거 보면 지상권에서는 2번 봐보세요. 지상권의 소멸에서 페이지 232쪽이에요. 조금 졸려서 죄송해요. 졸리면 주무세요. 괜찮아요. 졸린 거 억지 참아봤자 한 시간 내내 정신 몽롱하게 차라리 눈 감고 이렇게 주무시고 계셔요. 주무시면서 뭘 하라? 꿈을 꾸세요. 꿈을 꾸셔. 하지만 꿈은 꾸지만 올해 합격의 꿈은 못 이룰 거야. 알아서 하셔. 그래요. 자, 3번에 2번. 왜냐면 이걸 다 우리가 완전 요약 정리에서는 무슨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나올 만한 주의할 것들 다시 복습시키는 과정이야. 그렇기 때문에 교재를 보고 하는 게 좋아요. 쓰면서 하면 시간이 걸려서 할 수가 없어. 자, 거기 체크 보면 거기 소멸에서 2번 존속기간의 만료. 언젠가 30년, 15년이 만료돼야 되겠죠. 그때 지상권에는 법정갱신, 묵시갱신 제도가 법정갱신한 제도가 지상권에 있다? 없다? 없어요. 지상권 법정갱신 들어가면 몇 년 들어가야 돼? 다시 30년. 땅 주인 어떻게 돼? 쇼크사야. 30년 겨우 기다리는데 법정갱신이 돼. 또다시 30년. 없어요. 그럼 우리가 법정갱신, 묵시갱신, 말없이 하겠다. 묵시갱신 제도는 몇 군데 있나요? 우리 민법 배울 때. 응? 그렇죠. 다음 같은 경우는 말없이 재계약 들어간다.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어디 있나요, 이게? 일단 건물 전세권에 있어. 등기난 건물 전세권은 법정갱신이 있어요. 그렇죠? 전세권 건물주가 건물 주인이 계약이 만료된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아무런 통지하지 않으면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말없이 재계약 들어갔다. 그런데 어디는 없어요. 토지 전세권에는
법정행위 제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어디에만 있다? 건물 전세만. 건물 전세만.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나요? 토지 임대차. 토지만 있는 게 아니야. 토지 건물. 이건 다 있어요. 토지 건물 임대차. 여기서 토지 건물 할 때 주택 뺀 거야. 상가 뺀 거야. 일반 건물, 창고, 공장은 임대차에서 법정이 있나 없나요? 있어요. 토지 임대차에서 법정이 있어요. 있는데 이 토지 건물 임대차에서는 사전 통지예요, 사후 통지예요. 우리 다른 데는 다 사전이야. 주택 임대차에서 계약 끝나기 전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가 임대인이, 상가 주인이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전세는 전세권에서 건물 전세 설정자가 건물주는 6월부터 1개월 전까지 사전 통지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하자면 법정에 들어가요. 근데 토지 임대차에서는 사전 통지가 아니라 사후 통지야. 여기만은 사후 통지야. 이거 조심하셔야 돼. 토지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 만료 후, 계약 만료 전이 아니라 만료 후 상당 기간이 지나도록 토지 임대인이, 건물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말없이 재격들합니다. 언제 통지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만료 후에. 만료 전이야. 아니야. 나머지는 다 전이야. 2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이게 되잖아. 이건 사후 통지예요. 그 다음에 주택 임대차에서 있네요. 주택 임대차에서 어디 있나요? 상가 임대차에서 4군데만 법정이 되어 있는 거지. 지상권이니 지역권 이런 데 법정이 지난 말 없어. 딱 4군데. 자, 그런 다음에 거기 보시면 그 정도 봐주시고 아무것도 아니고. 자, 의외로 중요한데도 별표 칠 때 어디냐? 최근에 기출영역이 233쪽에 5번 별표 2개. 요게 잘 나와. 요게 기억나시나요? 최근에 기출지문에 지상권에서 제일 잘 나오는 게 담보지상권. 담보지상권은 누가 잡는 지상권이죠? 담보권자가. 나대지를, 빈토지를 은행이, 농협이 대출해주고 저당 잡을 때 저당 잡은 토지 위에 이 다음에 건축물이 서버리면 이 다음에 경매할 때 골치가 아파. 법정지상권이 어떻고 철거가 어떻고. 그러니까 담보 잡는 은행이 나대지 저당 잡고 내 돈 갚을 때까지 이 저당 토지 아무것도 못 짓게. 뭘 지려고 하는 잠재 지상권. 원래 우리 지상권은 남의 토지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무도 못하게 하는 거야. 아무도 못 짓게 하는 지상권이야. 이 담보지상권은 돈 갚는 날에 돈만 갚아버리면 저당권도 소멸하고 지상권도 함께 소멸해요. 즉 담보지상권은 피담보 채권, 돈이 갚는 피담보 채권과 이 담보지상권 운명을 같이 한다, 같이 하기 때문에 이 담보지상권은 부정성이 있다, 없다, 있다라 불러야죠. 우리가 말한 일반 지상권은 땅을 쓰는 지상권과 지상물은 운명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성, 수반성이 없어요. 근데 담보지상권만은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30년간의 지상권이 아니라 돈 갚는 날에 함께 소멸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담보지상권. 또 담보지상권은 사용 수익을, 저당 잡힌 땅이요. 그 땅을 사용 수익을 하려고 잡는 거예요. 사용 수익을 못하게. 아무도 못하게. 못하게 하는 지상권이야. 그래서 저당 잡은 애 위에다 건물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돈 갚을 때까지 아무도 못 지게 하는 거야. 이 사용 수익을 못하게 하는 지상권 때문에 이 담보장을 잡은 토지 위에 누가, 물론 저당 잡은 애 잡은 지상권이야. 이 토지에 뭘 져요. 건물을 여기다 신축하고 지상을 짓고 그러면 담보지상권자가, 보통 누구예요? 담보지상권자가 은행이 금융기관 쫓아가서 다 철거하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근데 담보지상한 토지를 누가 빌렸어. 담보지상한 잡은 토지를 땅 주인이 돈 5억 대출 받고 저당 잡혀 담보지상권 잡혔는데 그 토지도 또 빌려줘서 사용하게 해. 그래서 토지 임대를 받는데 얘가 쫓아가서 그 사용자에게 나에게 차임을 지급해달라. 사용료 달라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일반 지상권 같으면요. 일반 지상권자는 남의 지상권 취득하면요. 그 토지 임대 줄 수 있고
남한테 뭐해서 사용을 받아먹을 수 있어 없어? 있어. 걔가 지상권자 받아먹는 거야. 근데 여기는 담보지상권자는 사용수익권이 있는 거 아니고 상대 못하게 하는, 못 짓게 하는 지상권이 뿌기 때문에 누가 담보지상권자 토지를 사용했다고 해서 쫓아가서 담보지상권자가 사용자라 요구할 권리는 없다. 이 얘기죠? 이 얘기예요. 네, 잘했어요. 어디 그래서 2번 동그라미, 그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그 정도만 봐주시면 돼. 다 같은 말. 이거. 그 오히려 사회생활 때는 뭐가 많다? 우리가 중개 업무 보다 보면 토지등기 떼어보면 지상권 잡힌 거 의외로 많이 본다. 의외로 많이 보지만 다 어떤 지상권이다. 저당 잡은 애가 잡은 담보지상권이지. 진정한 지상권. 남의 땅 30년 빌려서 건물 짓고 나무 심는 진정한 지상권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걸 다 보는 거 이거를. 은행들이 잡는 지상권. 오케이. 특수지상권, 구분지상권. 그 밑에 있네요. 233쪽에 4번에 구분지상권은 뭐가 구분지상권이죠? 공중지상권, 지하지상권. 한 층만 쓰는 거야. 한 공간을 정해서. 근데 사회생활 때 제가 공중이 많다 그랬어요? 지하가 많다 그랬어요? 공중이 왜 많다 그랬죠? 그래요. 공중이 많아요. 공중. 근데 구분지상권 그러면 반대 등기를 때 상하의 범위를 꼭 기재해야 돼. 이거 빠지면 등기가 안 나요. 상하의 범위. 상 100m부터 150m까지. 하, 지하 50m부터 70m. 상하의 범위를 꼭 기재해 줘야 돼. 근데 구분지상권 다 똑같아. 층만 정했다는 거지. 지상권에 다 똑같아. 지를 정했다면 내야 되는 거고, 안 정하면 안 내는 거고. 또 갱신권 인정되고, 부정권 인정되고 다 똑같아. 다 똑같이 가는 거야. 다. 층만 정했다는 거 다 똑같아. 그런데 수목을 보유해서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수목만은 뭐다? 일반 지상권. 나머지 다 똑같다. 논할 것도 없고요. 상하의 범위를 정했다는 거, 수목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이 분묘지권도 살짝 지겨워요? 안 지겨워요? 살짝 지겨워. 왜?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분묘지권이 제일 중요해. 법정지상권보다 이게 더 잘 나와. 최근 7, 8년만 놓고 오면 분묘지권 문제는 중요법 실무에서도 민법에서도 계속 물어. 오히려 법정지상권 7년 본 시험에 2번 빼기 안 물었어.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야. 중개 업무에 많이 필요한 지식을 묻는 거야. 산소짜리는 의외로 많이 물어본다 안 물어본다? 많이 물어봐요. 산소가 이게 잘 물어봐요. 저기요. 중개사님 뭐 좀 여쭤볼게요. 이 법정지상권 문의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뭐라 하면 돼요? 가. 응? 딴 데 가. 나 말 못해. 응? 화도 복잡해서. 산소짜리는 잘 물어보죠. 뭐 경매를 할 때 경매받는 땅에 산소가 있는데 경납받아도 되는 건지 뭐 어쩐지 뭐 등등. 우리 땅에 남의 산소가 있는데 뭐 시효 취득이 어떤지 뭐 등등등 잘 묻는 거죠. 어쨌든 분묘지권은 뭐를 인정하는 거다? 관습법. 관습법을 인정하는 뭐다? 물건이다. 관습 인정된 물건이다. 하지만 분묘지권은 등기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의 대상이 아니다. 분묘지권 설정 등기란 말 없다. 그렇죠? 세 번째, 분묘지권의 취득 요건. 어떤 때 남의 토지에 산소짜리를 얻을 수 있는 거냐. 산소짜리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딱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자, 첫째 뭐가 있었죠? 승낙. 맨 처음에 산소를 쓸 때 토지 소유자예요. 허락을 썼다면 그 땅 주인 만변에서 이장하라. 근데 이장하지 않고 산소를 계속 쓸 수 있다. 허락을 썼을 때. 두 번째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시효 취득. 산소짜리도 시효 취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시효 되는데 언제 이전에 언제 이전에 뭐라 그러지 이걸? 설치한 산소만 되는 거냐? 몇 년 이전? 특별법 2001년 이전. 이전에 설치한 분묘만 이게 가능하지. 2001년 이후에 신설된 산소는 20년 지나도 시효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001년이 어떤 해였죠? 장사법이라는 특별법이 제정된 해야. 이 9월 달인가 그럴 거야 이게. 이 제정되기 이전에 쓴 산소는 시효 취득할 수 있어.
장사법이나 특별 제정된 이후에 설치한 산소는 20년 지나도 이제 취득할 수 없다. 기억나시죠? 네. 또 하나는 뭐가 어떤 경우인가요? 양도형이라고 그러죠. 양도형. 내 땅 위에 산소가 있었는데 땅을 매매했어. 팔아먹으면서 분묘 이장 특혜가 없었다면 땅은 팔았을 때 산소는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경매도 마찬가지지. 경매가 뭐예요? 매매잖아. 그럼 토지가 경매할 당시에 내가 경매당하는 땅 주인이에요. 경매 땅 위에 산소가 있어. 산소까지 경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땅만 경매당해. 그럼 경락자는 그 경매당한 사람 경락자한테 분매지권 취할 수 있어 없어요? 있는 거지. 경매가 뭐예요? 경매가 매매잖아요. 토지 위에 산소가 있었는데 토지를 매매하면서 분묘정 특혜가 없었다면 땅은 팔았을 때 산소 쓸 수 있다. 경매는 매매일 뿐이야. 경매하는 토지에 산소 있다면은 산소 못 파네 그거. 분묘정 인정되는 거야 그거. 양도형 세 가지. 근데 어쨌든 이 세 가지 경우에 취득하는데 근데 요즘 판례가 뭐 이거든 저거든 유상원칙이다 무상원칙이다. 이제는 뭐다? 유상이다. 시효 취득하더라도 뭐다? 유상이다. 시효 취득하더라도. 과거는 이러지 않았어요. 판례가 바뀌면서. 근데 언제부터 내라는 거? 언제부터? 청구일로부터 돈을 내라는 거지. 산소를 설치한 날로부터 내라는 게 아니에요. 최초 청구한 날로부터. 요때부터 내라는 거. 청구일로부터. 자, 보세요. 어제 페이지 봐보세요. 어제 페이지 보면 1번. 이 시효 취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판례들이 아주 중요한 판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시효 취득형 분묘지권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지료 지급을 먼 때로부터 청구한 날로부터 지료를 내라는 것이지 설치한 날로부터가 아니라는 거. 청구한 날부터 동그라미. 또 하나 이쪽이 있네요. 첫 번째 줄에 장사대행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년 1월달이구나.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타인의 토지 분묘를 설치한 다음에 20년 지날 때는 되는 거지만 2001년 이후에 신설된 산소는 이제 뭐가 안 된다? 시효 취득이 안 된다. 기억나시죠? 안 된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미난 얘기가 3번이에요. 그런데 지로 내려라 했잖아. 허락을 얻었던 시효 취득했던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결정을 받았겠죠. 내기로 했어. 남의 땅 산소 쓸 수 있지만 내기로 했어. 근데 그걸 안 낸다면 지상권이랑 똑같이 취급하는 건죠. 남의 땅 분묘기 지권을 허락 얻었던 양도를 했던 시효 취득했던 지료를 정해서 얼마에 합의했어. 1년에 30만 원 내기로. 그런데 지료 체납이 얼마라면 이것도 역시 2년이라면 똑같이 가는 거야. 보세요. 2년간 3번 2년간 지료를 체납한 경우는 그때는 새로운 토지 소유자 맨 밑에 있어요. 분묘지권자에서 분묘지권 소멸을 뭐 할 수 있다? 청구를. 분묘지권도 지를 정했는데 체납이 얼마? 2년이라면 지상권처럼 분묘지권에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기억나시죠? 네, 이 정도. 그 다음에 존속기간 여기 밑에 존속기간. 그러면 남의 땅에 세 가지 경우에 산소짜리 취득했다면 관습에 따라서 몇 년간 산소 쓴다는 거죠? 맨 밑에 234쪽 맨 밑에 2번 동그라미 존속한 몇 년 쓴다는 거죠? 거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적용하여 그러면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이게 대표 틀리는 거예요. 지상권의 존속을 적용하면 30년, 15년 되면 파내라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공부를 잘 유지 관리하면 100년, 200년도 갈 수 있는 거지. 분묘적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하지 않는다. 그 2번 밑에 백제 또 하나 더 적을 거예요. 뭐로 적을 거냐면 그러면 이 관습에 따라서 취득한 분묘의 직권 이것도 장사되는 분들 이 장사법 이 장사법이란 이게 이제 2001년 제정됐다 그랬잖아요. 산소짜리는 이 장사법에 이 법조문에 적용을 얘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받아 안 받아요? 안 받는다 그래야 되는 거야. 관습에 따라 인정된 분묘지권이 장사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면 이 관습법이 아니야. 특별법 들어온 거지. 적용받지 않아요. 이 장사법에는 분묘 한 기당 몇 제곱미터 초과하지 말아라. 이런 거 막 적용받지 않아요. 그래서 관습에 따라 인정된 분묘지권은
특별법인 장사법 경우 적용받지 않는다. 존속기간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두 지문만 조의. 하지만 산소자리들이 어쨌든 이제는 뭐다? 유상이다. 무상이 아니라 유상이다. 이제는 그 정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워서 묻는 게 아니라 사회생활 때 자주 벌어지는 문제라 묻는 거예요. 최근에 조금씩 판례도 바뀐 게 있고. 자, 그런 다음에 넘기시면 사실은 선생 입장에 볼 때는 우리 중개업민법 전 과정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사례와 어려운 판례와 다양한 그 케이스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 관세법정지상권이에요. 여기는 뭐 손대기 시작하면 깊이 들어갈 끝도 없어. 내가 몇 가지 암기시킬 마음도 있는데 마음 접었어. 네, 요즘 그렇게 어려운 거 뭐 암기, 뭐 특별한 거 안 나와 그렇게요. 대표적인 거 두세 가지만 알면 돼요. 자, 보죠.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교과서뿐 아니라 뭐 이게 소개하려면 끝도 없어요.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맨날 비교하는 게 366조. 366조가 뭐예요? 366조의 법정지상권. 요게 있고. 나눠져 이렇게요. 자, 나눠지는데 관세법정지상권과 요 차이점이야. 원래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따라서 남의 토지를 30년간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관세법정지상권은 토지건물 소유자가 달라진 원인, 왜 달라졌는 거야? 항상 우리가 출발하는 게 뭐야? 토지건물 소유자 동일인이었는데 둘 중에 하나만 근데 달라지게 된 거야. 소유자 달라지게 됐을 때 건물의 토지에 존립하면서 토지인들을 거절하면서 30년간, 15년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이게 법정지상권이야. 그러니까 법정지상권은 결국 누구와 누구의 분쟁이야?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져 생기는 분쟁인데 그런 분쟁이 벌어졌을 때 누구를 보호하는 거야? 건물을 존립시키고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를 희생시키는 것이 바로 법정적 취지들이야. 근데 관세법 법정지상권은 왜 토지건물 소유가 달라진 원인이 뭐죠? 왜 달라진 거야? 동일인일 땐 내가 내 땅에 건물에서 문제 안 돼. 다른 원인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당권, 실행, 경매 이외의 원인으로 달라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저당 잡은 사람이 토지건물을 저당 잡은 사람이 동갑 잡는다고 경매 집어넣는 저당권자 경매 집어넣는 것을 무슨 경매라 불러요? 임의경매. 한마디로 임의경매 이외의 이거 이외의 원인으로 토지건물 소유가 달라지게 되면 다 뭐다? 관습법이다. 그러면 한도가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토지건물 소유자가 동일이었는데 토지건물 둘 중에 하나만 이게 같이 매매가 되면요. 토지건물 소유자 한 사람한테 넘어가면 달라지지 않아. 둘 중에 하나만 토지건물 둘 중에 하나만 매매, 둘 중에 하나만 증여, 둘 중에 하나만 교환, 둘 중에 하나만 공매 처분, 둘 중에 하나만 강제 경매. 다 뭐다 이게? 관세법정지상권이야. 무슨 말만 피하면 돼? 저당권 실행 경매. 그 말만 피하면 돼. 이거 외로 달라지게 되면 다 관습법이에요. 달라지게 되면. 그런데 이 관세법정지상권은 판단 시점. 언제가 동일이었느냐, 언제가 동일이었는데 달라진 거냐? 이걸 통해서 둘 중에 하나만, 둘 중에 하나만. 이렇게. 언제 둘 중에 하나만. 원인, 시점, 판단 시점. 언제만 독립이 된다, 시점은요. 관세법정지상권은 무슨 설정 당시가 아니야, 대원칙이. 뭘 설정 당시, 뭘 잡을 당, 설정 당시 동일이었는데 여기 기준이 아니라 항상 처분 당시만 동일이면 돼. 그렇기 때문에 오늘만 동일이면 돼, 오늘만. 토지건물이 있는데 처분한 오늘 동일이냐. 오늘만 동일이 되는 거지. 뭘 설정하실 필요 없어. 따라서 관세법정지상권은 시험 문제가 원시적으로 토지 소유자가 처음부터 원시적으로 동일인 소유유물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아. 오늘만 동일입니다. 오늘만. 그런데 관세법정지상권은 우리 민법에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없지. 규정이 없으니까 관습법이지. 규정은 없지만 규정으로 빗대어 얘기하면 민법 법조문에 규정 없지만 민법 조문, 법조문을 빗대어 얘기하면 얘는 임의규정적 성격, 강행정 성격. 얘는 임의규정적 성격이야. 따라서 원래 성립하더라도 다른 의사가 있거나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토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였는데 토지만을 매매하면서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시키기로 한다. 그러면 철거해야 되는 거지. 주장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관세법정등은 다른 의사가 있거나 특약이 있다면 뭐가 우선하는 거야? 특약과 의사가 우선하는 거고 특약도 의사도 없을 때만 성립하는 거야. 강유정이 아니야 이건요. 그렇지만 관세법정량권도 이것도 187조를 뭐 한다? 적용한다.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법정량권도 이걸 적용받기 때문에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인정되지만 다만 관세법정량권도 남한테 처분할 때는 그 지상물 처분할 때는 뭐 하라?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똑같이 가야 되는 거죠. 등기 안 해도 인정하지만 관세법정량권을 남한테 양도 처분할 때는 뭐 한 다음에 등기한 다음에 처분해라. 똑같이 적용받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3회 법정상권은 여기 법조문에 있는 거 첫째 달라진 원인이야. 똑같이 써볼게요. 토지 건물이 동일인 소유였는데 왜 달라졌다는 거죠? 저당권 실행 경매를 통해서 달라졌을 때 저당권자가 돈 갚지 않는다고 토지 건물 다 같이 일괄 경매했다? 토지 건물 다 같이 일괄 경매하면 달라지지 않지. 한 사람이 경락받으니까 토지 건물 둘 중에 하나만 경매 집어넣으면 경락이 되는 순간 필연적으로 달라지는 거야. 하나만 경매했다만 숨어 있는 거지. 토지 건물 다 같이 경매하는데 왜 달라져? 한 사람이 일괄 경락받는데 둘 중에 하나만 경매 집어넣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저당권자 동갑이 하면 임의경매. 임의경매를 통해 달라지게 되면 이것은 3회 법정지상권이에요. 관세법정지상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알고 있는 법정지상권은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를 희생시키는 건데 일정 기간. 처음에는 토지점 소유자가 뭐일 거? 처음에는 동인이었을 거. 맨 처음에는 위에 토지가 있었고 위에 건물이 있었어. 그러면 이 건물은 이 토지에 있는 건물은 다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응? 처분 당시 건물은 이게 무허가든 미등기든 그건 관계없어. 다 관계없어요. 처음에 토지 건물 소유자가 이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동일인 소유일 것이 출발이야. 그런데 이 처음이라는 기준이 어디냐? 언제 동일인을 요하는 거냐? 언제? 판단 시점. 언제만 동일이면 된다? 저당 설정 당시. 이때 토지의 저당 잡을 당시에 위에 건물이 이미 존재했다고. 존재가 동일이었다면 뭐가든 미등기든 그건 관계 없다. 이때 기준이지. 언젠 동일인이 아니어도 괜찮다? 경매 당시. 경매 처분이잖아. 경매 당시는 토지점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어도 관계없다. 언제 동일이었다면 설정당시 동일이었는데 건물이 매매가 돼서 경매 당시는 토지 소유자 건물사 동일인이 아니야. 동일인이 아니어도 토지만 경매했을 때 법정은 있다 없다. 이때 언제면 동일이었다면 설정당시 동일이면 되는 거지. 이때는 동일이 아니어도 관계 없어요. 기억나시죠? 또 설정할 당시 처음은 이게 더 잘 나와요. 어렵긴 이게 더 어렵지만 이게 더 잘 나와요. 별거 아니지만. 그러면 토지 저당 잡을 때 위에 건물이 이미 존재했어야 돼. 토지 저당 잡을 때 없었던 건물을 저당 잡힌 이후에 신축해서는 법정상관은 없어. 그런데 설정 당시인데 저당권 여러 명이야. 토지 등급에 저당 잡은 애가 3명이 있어. 3명 있다면 누구 기준 잡는 거야? 누가 저당 잡을 때 3명, 저당권 3명 중에서 최선순위, 1순위. 최선순위가 토지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야 되는 거야. 누가 경매를 집어넣든 최선순위 기준이야. 그래서 경매 신청한 기준이 아니야. 3번 저당권자 경매를 집어넣는데 3번 저당권자가 토지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
동일이냐? 토지만 경매했어. 개기준 삼는 게 아니라 누가 경매를 집어넣든 누구 기준 삼아라? 최선순 1순위. 개가 토지 자산 잡을 때 건물이 없었다면 누가 경매를 집어넣든 다 이건 철거야. 최선순위 기준이다.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걸 왜 구분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이걸 왜 구분해야 되는 거냐? 이 법정재산권은요. 이건 강행 규정이에요. 특약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 없어요.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 따라서 다른 의사라든가 의사 어떤 특약 이런 것은 다 무효야. 이 3회 법정재산권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도 없고 특약으로 창설할 수도 없고 무조건 법대로 가는 거야. 이런 특약은 다 무효야 이렇게. 그렇죠? 그렇지만 이것도 187조를 적용해서 등기하잖아도 성립 인정하지만 처분할 때는 등기한 다음에 처분 똑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구분한 이유는 이것 때문에 구분하네.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어. 특약으로 배제할 수 없어. 그 다음에 시점 판단 시점. 여기 설정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는 오늘만 동일이면 돼. 여기는 설정 당시 동일이냐면 오늘은 동일이 아니어도 관계없어. 이것 때문에 나누는 거네. 이것 때문에. 자, 그런 다음에 한두 가지 판례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제일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판례가 뭐냐? 제일 많이 나온 판례는 우리 교재로 따지면 일단 다른 거 보지 마셔. 공유 토지가 미든 건물이 어떻고 하지. 이거 보자면 끝도 없어. 이거 한 시간에도 모자라 지금. 그럴 필요 없고 237쪽에 6번의 효과에서 2번 별표 2개 치세요. 빈출 법정재산 성립한 후 철거 후 신축한 경우에도 법정이 있겠느냐. 자 보세요. 철거 후 신축. 자 저당납에 있었던 건물이야. 있었던 건물을 철거 후 있었던 건물을 어떤 토지 저당 잡을 때 토지에 저당 잡을 때 건물이 있었어요. 있었던 건물을 이거 똑같이 가요. 철거 후 다시 이걸 때려 부신 후 신축했다. 그런데 뭐만 경매했다? 토지만. 그 말은 깔려 있는 거야. 어딜 본 토지만 매매했다. 토지만 경매 집어넣었다. 함께 매매하고 함께 경매 집어넣으면 달라지지 않잖아. 둘 중에 하나만 매매했다면 관세법정량권. 둘 중에 하나만 경매 집어넣었다. 저당권 경매 집어넣었다면 사무법정량권. 둘 중에 하나만. 경락이 되었어. 토지만 경락이 되었어. 토지만 매매가 되었어. 그냥 신축한 건물이 법정상이 있다면, 관세법정량권이건 일반 지상권이건 법정이 있다면은 30년 존립하면서 인도로 거주할 수 있지만 법정이 없다면 철거시켜줘야 되는 거야. 과연 이 신축한 건물이 법정이 있겠느냐? 없겠느냐?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저당 잡을 때 있었던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 토지만이 경매됐다. 토지만이 매매됐다. 나중에 이 신축한 건물이 법정에 인정되겠느냐? 안 되겠느냐? 인정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눴는데 그래서 철거 신축이란 말만 나오면 이거 맨날 이거 물어 요즘. 철거 후 신축이란 말만 나오면 어떤 건물을 철거 신축했느냐? 토지만 단독, 보통 저당에서 물어요. 토지만 단독 저당 잡은 건물이야. 처음부터 토지만 저당 잡았어. 왜?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등기가 없으면 못 잡겠지. 무허가 미등기가 등기 저당 못 잡았어. 토지만 저당 잡았을 때 위에서 건물을 저당 앞에 때려 부셨어. 때려 부시고 신축했어. 토지만 경매했어. 토지만 단독 저당 잡은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 토지만 경매했을 때 이 신축한 건물은 법정시장권이 인정된다. 인정 안 된다. 인정된다. 따라서 30년 존립할 수 있어. 처음부터 토지와 건물의 처음부터 공동저당 잡힌 건물을 철거 후 신축했다.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공동저당 잡힌 건물 철거 신축해서 토지만 경매했더라도 이 신축한 건물은 법정에 있다 없다? 없다. 없다는 건 철거 대상이다. 그러면 철거 신축이란 말이 나오면 뭘 철거 신축했니?
토지만 단독자만 건물 철거 신축했다면 인정. 처음부터 토지 건물에 공동자 건물 철거 신축했을 때는 토지환경매매더라도 이건 철거의 대상이에요. 철거. 뭘 갖고 나누자? 단어 갖고 나누자. 단어 갖고 철거 신축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저당? 단독 저당이냐? 공동 저당이냐? 갖고 나누자. 이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에요. 이게. 자, 그 정도 봐주셔. 나머지 가볍게 넘기셔. 이거 다 하려면 여러분들 머리 깨져서 안 돼. 될 일도 아니고. 자, 그런 다음에 지역권 볼까요? 뭐 지역권이야 뭐. 그래도 지역권도 과거에는 지역권은 뭐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거의 요즘은 고정돼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중요민법 특징이 그거야. 공부할 게 많고 배울 게 많다 해서 두 문제 내는 것도 아니고 공부할 게 간단하고 양이 없다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고르게 해줘. 그리 내는지 어쩜 그리 내는지 몰라. 자, 지역권 생각나는 말이 뭐죠? 요역지, 승역지. 기억나시나요? 자, 봅시다. 이제 기억났으니까. 첫째, 이제 주의할 거. 페이지 240페이지. 자, 240페이지에 이제 밑줄 거가다가 한두 군데 설명하자고요. 첫째, 1번에. 2번, 1번. 지역권 설정 계약과 지역권 등기한다. 등기 없이는 지역권 취득이 안 된다. 지상권은 등기하잖아도 지상권 취득되는 경우 있어 없어요? 지상권 등기 안 해도 취득되는 경우. 법정 지상권, 지역권 등기 안 해도 취득한다. 법정 지역권이 있어 없어요? 그런 말 없잖아. 지역권은 요역지와 승역지와 지역권 설정 합의 계약 플러스 지역권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등기 없이는 성립하잖아. 왜? 법정 지역권이 한 번 없으니까. 이때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신청한다? 어디다?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신청한다. 요역지 등기부가 아니라 승역 등기부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지역권이라 얘기할 때 요역, 남의 땅에 필요한 토지, 요역지. 그래, 네 땅에 내 땅 써도 좋아 라고 승낙한 토지를 보통 승역지라 불러. 통행지역권이 대표적이라고 그래. 승역지라 불러, 승역지. 근데 우리는 뭘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다? 승역지. 이걸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예요, 지역권. 이걸 지역권이라 부르는 거야, 승낙한 땅을요. 여기다 등기를 내야지. 이게 지역권이니까. 승역지 등기 물구에다 정원 등기 신청한다. 그럼 요역지 등기 떼어보면, 요 요역지 토지 이 등기 떼어보면 지역권 등기 기재돼 있다, 기재 안 돼 있다? 돼 있다. 나는 신청 없다, 우리는요. 승역지 등기 신청 등기 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등기관들이 요역지 토지 찾아내서 요역지 등기면은 직권으로 기재한다. 그건 직권 등기야. 신청은 을구에 여기다 할 뿐이지. 요역지 등기면 직권으로 기재해줘요. 이 땅이 승역지에 있다는 걸 알려줘요. 여기는 직권 등기. 이런 거 등기법 배우셨죠? 네, 직권 등기.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 수업 시간에 이 지역권 거의 안 쓰는 물건이다. 얘가 이거 등기 내주지 않는다 이거. 응? 땅값 비싼 현실에서 그냥 다녀 동네에서 그냥 우리 땅통에 니네 밭 들어가. 우리 마당통에 니네 집 들어가. 이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요. 또는 뭐 상인관계에 따라서 뭐 통행권이 문제될 수 있지만 보통 합의하고 플러스 등기 내주는 경우는 거의 이제 사례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아주 없진 않더라고. 이게 내가 이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이때 지역권 써봐야겠다는 생각 문득 들었어. 그래서 내가 법무사분한테 문의했어요. 지역권 등기 내기 까다롭습니까? 했더니 자기 내본 적이 한 번도 없대.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땅이 이렇게 있는데 통로가 조금 좁아요. 많이 좁지 않은데 뭐 굳이 옆집 땅을 한 1m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1m 정도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 한 평수를 따지면 한 2평? 시골에 있는 땅들이니까 땅값 비싸진 않지. 2평 정도 들어가면 도로가 반듯한 한 6m 도로를 낼 수 있겠는 거야. 6m 정도 도로가 나야지 그래도 뭘 짓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량을 했더니 그 정도 모자라. 그러면 2평을 분할해서 매입할 수가 없잖아. 2평 분할 안 해주잖아요. 그렇잖아? 아무리 돈을 얼마를 줘도 2평 분할이 안 되잖아. 근데 그분도 도로가 좀 마땅치 않아. 그럼 내가 그분한테 가서 여기를 점유를 수반하는 거 아니니까. 목적은 통행,
통행하기 위해서 같이 쓰자. 내 도로는 내가 아스팔트로 잘 낼 테니까. 그 대신 두 평은 일부에도 가능하잖아. 승력 등기 내달라. 승력 등기 내달라. 그 대신 치료는 무상으로 하는데 내가 한 번에 다 치료 주겠다. 땅 두 평 들어간 값 시세가 5개월에도 한 100만 원씩 가는 땅일 거야. 내가 평당 두 평이니까 한 500 정도 드리고 거기다 무상이나 적고 연구원이나 적자. 그래서 같이 사용하자. 같이 사용하는 권리니까. 그 사람도 나쁘지 않잖아. 자기 도로 그 밑에 아스팔트 깔아주고 돈도 다 받고 자기도 도로 같이 쓰고. 이게 되겠더라고 이게.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려고 그래요. 그래서 법무사한테 한번 내가 물어봤어요. 내가 안성에 있는 법무사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지역권 한번 내본 적이 없어서 도면 첨부를 어떻게 할 건지. 자기 내본 적이 없대. 신청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가능한 얘기 아니냐. 통행하기 위해서. 그 사람 한번 승낙하면 가치가 되잖아. 등기 의무자가 걸리자. 도면 첨부하고 그러면. 아직 안 했는데 그래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 가르칠 때는 지역권 없습니다. 맨날 그랬거든요. 있을 수 있겠다 싶은 거야. 내가 막상 다 하니까. 그분이 손해보지 않는다면, 나쁘지 않는다면 그럼 되잖아. 이게 도로로 쓰려고 서로 같이 쓰려고 그러는데 이렇게요. 도로가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근데 여기도 도로는 마땅치 않거든요. 그런데 당연히까지 다 도로 내줄게. 이렇게 내주고 다만 아스팔트 깔아줄 텐데 여기만 승력 신기 내달라. 2평 정도 해당되는 거. 땅을 그럼 되지 뭐 안 할 리가 없죠. 자기도 통로 확보하고 얼마나 좋아. 근데 요거만 갖고는 모자라더라고요. 도로가 이렇게 큰 도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큰 도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요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여기 땅인데 도로가 통로가 너무 좁은 거야. 접한 게. 이걸 2평을 살 수가 없잖아. 분할이 안 되니까. 그냥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지역권 점유 수반하는 건 아니니까 내가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니까 통행 지역권 통로만 쓴다. 그럼 뭐 서로 좋잖아. 자기들 통로 넓어지고 가능하겠더라고. 그래서 아주 없는 건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승력지 이때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한다. 전부. 하지만 승력지는 뭐여야 된다? 일부여도 관계없다. 또 요역지와 승력지는 꼭 인접성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해야 돼? 요하지 않아도 돼요? 요하지 않아요.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 설정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만약 여기 땅이 또 있어. 여기 도로는 여기야. 그러면 이 땅과 이 땅 인접하지 않아도 지역권 느끼 여기다 가서 낼 수 있어 없어요? 낼 수 있잖아. 이것이 뭐라 나는 점이야? 우리가 보통 상린관계는 인접한 부동산과 부동산끼리 이용관계 조절이 상린관계야. 근데 요 승력지는 합의만 되면 인접하지 않은 땅도 승력지 지역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들 쭉 나오죠. 근데 통행지역권 시효치 등 얘기 나오죠. 시효치드. 사실은 지역권은 판례 하나밖에 없어. 민법 제정 60년 1월 1일부터 62년 지났어. 62년간 판례 딱 한 건 나왔어. 시효치드. 자, 통행지역권. 지역권도 시효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는데 그 2번 얘기죠. 통로를 뭐 해야 돼요? 개설. 통로를 개설했을 거. 남의 땅에 통로를 개설했을 거.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남의 땅에 승력 승기 내지 않았어. 근데 남의 땅 도로를 내가 만들었어. 남의 땅에 시멘트 포장하고 뭐하고 내가 길을 만들었어. 길을 만들고 몇 년간 계속되고 표현되게 몇 년만 통행하면 20년만 통행하면 이 부분 통행한 부분 이 부분 시효치도 요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때 개설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내가 길을 만든 건 아니야. 그냥 우리 논뚝길인데 그냥 옛날부터 썼어. 길로 내가 만든 길은 아니지만 그냥 옛날부터 있었던 길이야. 나도 다녔어. 20년간. 100년 다녀도 안 돼. 남의 땅 길을 내가 만들었어야 돼. 없던 길을 내가 개설하고 그리고 몇 년간? 20년간 계속되고 표현돼. 계속 표현됐다는 얘기가 뭐예요? 판례는 항시 사용을 의미한다. 이래야지 시효하는 거야. 이래야지. 이게 항시 사용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게 사람이 창고라든가 공장 토지라든가 주거용 건물이라면 남의 땅 길 만들고 늘 사용하겠지. 그건요. 농사짓는 땅이야. 농사짓는 땅인데 경기가 안 들어가. 그래서 남의 땅인 줄 알면서 그냥 내가 길을 만들어. 시멘트 포장을 좀 한 50m 냈어. 근데 늘 쓰는 건 아니야. 봄철에 한 더 달, 여름철에 한 달,
가을 10월달 이후부터 3월까지 출입도 안 해. 그거는 100년 써도 안 돼. 그거 늘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 1년에 한 6개월 사용하는 거잖아. 한 5개월 사용하잖아. 그거는 실천 안 되고 늘 항시 사용했어야 돼. 항시. 하지만 통로를 개설했더라도 승력치 소유자가 이 사람이죠. 삐삐. 이 소유자가 호의로 통행을 묵인해 준 경우. 뻔히 우리 땅인 거 알아. 우리 땅이 아닌데 얘네 이웃집인데 통로 마땅치 않아서 그냥 이렇게 우리 땅에다 이렇게 좀 길 냈어. 뭐 알면서 그냥 묵인해 준 거. 이것은 20년 전에도 시효되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 거의 불가능해. 이거 보면 남에다 길 포장을 내가 해야 되고 항시 사용해야 되고 그렇죠. 이렇더라도 이웃이 승력 소유자가 좋은 마음으로 통일을 묵인해 준 경우는 20년 단위도 시효할 수 없다. 또 이 시효처는 누구가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 요역 소유자뿐 아니라 요역지의 지상권자, 요역지의 토지 임차인 이런 사람들도 남에다 길 내고 20년 통행하면 시효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하지만 요역지 누구는 불법 점유자 20년 통로에서 사용해도 안 돼. 또 요역토지 누구? 명신탁자. 얘들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여튼 제가 그랬죠. 명신탁이라는 말만 나오면 뭐든지 안 된다. 동행권도 시효취득도 유치권도 뭐도 다 안 된다면 다 맞아. 뭐 저랬다. 명신탁 뭐 저랬다고. 송세우 때 뭐 저랬다고. 그래요. 명신탁 말만 나오면 아무것도 인정 안 돼. 민법에서.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에. 자 넘겨주시면 지역권의 특성. 자 여기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할 거예요. 저랑. 여기 하이라이트죠. 지역권 특성에서 별표 2개 치세요. 맨날 이 지문 때문에 맞고 틀리고 하잖아. 요거. 자 10분 쉬었다가 요 얘기 한번 정리하고 전세권 정리하러 가자고요.